안녕하세요. 저는 샤디예요. 글로벌 경제를 외국 기사 리포트를 해석해드리고 이경도 나눠드릴 텐데 여러분 유익하게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여러분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미국 대선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번에는 나의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외국에서 미국 대선 관련된 이야기를 세계적으로 internationally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 가지 기사를 가지고 살펴보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예비 선거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투표 결과가 지역마다 어떻게 되는지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해서 업데이트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케줄부터 보여줄게요. 여기 보면은 24 Presidential Election Calendar 여기 선거의 캘린더, 선거의 스케줄이 어떻게 됐냐면은 우선은 확인해 볼 거는 여기 우리가 November 5th 그 11월 5일에 선거가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가 있어요. 이제 1월 15일에 아이오와 주에서 선거가 진행했죠. 그래서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서 보면 결과가 나와 있어요. 스테이트를 한번 고르고 아이오와 여기 아이오와 지역에서 보면은 트럼프 이겼죠.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자식이 소속된 그 정당 내에서 아직까지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아이오와주에서 공화당 예비 선거에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MBC 뉴스를 제목만을 살펴보면은 nearly half of Nikki Haley's backers say they'd vote for Biden over Trump.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니키 헤일리를 그 아이오와주에서 니키 헤일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신에 절반이 그 차라리 바이든에게 투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트럼프가 아이오와주에서 많은 승리를 거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가 공화당에 간력한 지도자임을 분명했다는 거 맞죠? 근데 이제 참고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여기 아이오와주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서를 한번 보시면은 우선은 그 show result 해보자. 이렇게 시각적 데이터를 가지고 투표 결과를 보면은 한눈에만 보셔도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를 승리했다는 것이 나와 있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세 번째 연속으로 국화당 후보 진명을 누리고 있음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오와에 나온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여기 기사에서 나와 있거든요. 조금 여기 부분에서 보시면은 historically speaking, a Republican. 여기서 무슨 말을 얘기하고면은 이전에는 과거적으로 그 여태까지는 이 아이오와주 전당회에서 12점 포인트로 그 12점으로 이상 승리를 한 그 공화당원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번엔 트럼프가 잘하고 승리를 하면은 그 도미노 에펙트가 생길 수도 있대. 그 연쇄 반응을 일으켜 또 앞으로도 다른 일들이 확실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못하는 일들을 기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승리하고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는지 여러 명 그 전문가들이 본인의 의견을 쓰고 기사를 내고 있는데 오늘은 같이 그 기사들을 가지고 재밌는 부분, 알면 좋은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고 첫 번째 기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사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미국은 이제 대선을 어,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미국에게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그 우려가 고민이 뭐냐면은 여기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This includes the state of economy. 여기까지. The state of economy.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경제 상황 그리고 political polarization 정치 양극화, race relations 인종 관계 그리고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은 국가 안보, 사이버 간접, 불법 이민, 총기 규제 그리고 생식 권위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여기 부분에서 보시면은 speedy judgment is expected. The return of Trump to the White House would have serious ramifications, both domestic and global.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트럼프가 만약에 백악관 그 화이트하우스에 다시 돌아간다면은 국내 외적으로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가 슬로건이 이거잖아요. 그 MAGA로 유명한데 이거는 줄임말이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거에 따르면은 그 이제 미국이 국가가 더욱 내부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민과 무역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나아가면은 기후변화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The US could again distance itself from efforts to tackle climate change.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미국은 다시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노력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나토 예를 들어 그 나토는 우크라이나 분쟁과 중독에 대한 입장이 반전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그 두 번째 시합이라고 할 수 있나? 그 시합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이 기사에서 좀 더 들어가면은 바이든 같은 경우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바이든은 81세에 그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대선 경쟁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바이든은 여론조사에서 35% 어디였더라? 약간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35%를 지지율을 보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정치 전문가들은 정치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르면은 지지율이 30%를 넘는 대통령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히어즈 선거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맞죠? 그 다음 기사는 CNN 기사인데 여기서 의견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The big risk facing the world in 24. 올해는 세계적으로 너무 큰 위험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이 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A second Trump presidency would almost certainly be more extreme. 이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면에서 더 극단적일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전직 대통령은 법무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그 복수를 추구하고 또 미국 기관을 훼손을 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독재를 유혹하겠다고 다짐했다는 말을 얘기했다고 하고 있는데 근데 these actions would strengthen those who claim that 여기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위에 언급한 이러한 조치 서구식 민주주의가 통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욱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고
또한 그 서방계에 반대한 국가 집단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까지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국가들은 러시아, 이란, 중국, 뭐 북한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많은 권력권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나라의 지도들이 그 나라의 지도들이 끌고 있고, 그리고 이웃 국가의 위협을 가하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서구의 영향력에 도전하고 싶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the former president already declared he would end the war in Ukraine in 24 hours. 여기 부분도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전 대통령은 이미 그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겠다는 말을 선언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보면은 미국 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야 하는지 고민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하고 바이든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일본하고 한국은 이 두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말을 암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미국이 한국에서 군사적 주둔을 축소한다면은 한국이 핵 무장을 안보 조치를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서는 The comments about Ukraine undoubtedly caught the attention of Russia president.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막강한 권력을 지닌 지도자이자 푸틴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트럼프는 그 우크라이나가 법이 떴다는 얘기를 하면서 푸틴에 대해서 좋은 말까지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조셉 볼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를 보시면은 조셉 볼 푸틴 대통령이 특히 미국 선거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작은 승리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1월에 트럼프가 승리가 하면은 미국이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우크라이나 키예프 이 도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더 쉽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한국과에 대한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이제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보도를 살펴보면은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종료됐다는 말도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구소련 국가를 공격할 동기를 갖게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만 봐도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종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트럼프가 자기 국가 이익을만 중점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여기 부분을 보시면은 약간 바이든의 표현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바이든은 여태까지 현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홍해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바이든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싸움이 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 군함의 지중해와 홍해로 가라고 지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싸움이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이든은
미국이 대만에 지원을 할 거라고 계속 중국에게 경고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 지도자는 방금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다시 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the US stands back as Putin pushes his new imperialist goals.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푸틴 대통령은 진제국주의 목표를 추진하면서 미국이 물러서면 중국은 대만을 점령하고 이웃 국가를 더욱 위협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 보시면은 중국이 더 강해지면은 더 많은 국가가 핵을 보유하는 것을 막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예상이랑 이견이 나오면서 앞으로도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세계 주요 인사들은 예를 들어 트럼프, 바이든, 이란의 리더 하메네이 등 이런 사람들은 이제 70대, 80대까지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2024년에 너무 행복한 일도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고 얘기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였고, 만약에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기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다양한 기사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